한국인 여러분이 우리 딸을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카무라 군이.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2014년 겨울에 한 중년 여성이 명동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단지의 내용은 사람을 찾습니다. 나카무라 미나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년 여성은 공항에서도 서울시청 앞에서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단지를 돌렸어요. 날씨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전단지를 돌립니다. 전단지 속에 있는 나카무라 미나코의 엄마인 나카무라 구니 씨였어요. 그런데 왜 일본 여성이 실종됐는데 한국에서 찾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나카무라 구니 씨가 한국에 온 사연과 그녀의 딸 나카무라 미나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딸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딸들의 아버지는 둘째 딸이 태어나기 전에 사망을 했고요. 이후에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워냈습니다. 큰딸은 간사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이 집의 둘째 딸이 바로 실종된 미나코였습니다. 미나코는 1998년에 나가오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아쉽게도 원하던 국립대학에 불합격하게 돼요. 결국에는 재수를 결정해서 4월부터 이제 대입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죠. 되게 효심이 깊은 딸이었어요. 원래 미나코의 사촌이 있었던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진학을 권유받았었는데 이미 언니가 대학 문제로 타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자기까지 엄마를 두고 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대학 진학까지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혼자 있을 엄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늦은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을 정도로 되게 착한 딸이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애교도 많고 엄마와의 사이도 좋은 정말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1998년 4월 6일은 미나코가 대입재수학원에 등록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당일 아침에 이제 군희 씨하고 딸 미나코가 학원 등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 7시경에 군희 씨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미나코가 집에 없었어요. 보통은 이 시간에 집에 돌아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주 가던 시립 도서관이나 비디오 가게에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군희 씨는 예정되어 있었던 동네 모임에 참석을 해요. 거기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때까지도 미나코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말도 없이 늦게 귀가하는 일이 없었던 딸이라서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을 살펴봤더니 미나코가 항상 갖고 다니던 가방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자주 타고 다니던 자전거도 그대로 있었어요. 짐을 싸는 흔적도 없었고요. 딸의 물건들을 살펴봤는데 아마도 평소 즐겨 입던 이 남색 점퍼와 체크무늬 모자를 쓰고 하얀색 지갑 하나만 들고 나간 것으로 보였죠. 군희 씨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딸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그런데 미나코는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나코가 사라지고 이틀 후인 4월 8일 이른 아침에 군희 씨는 결국 딸의 실종 신고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경찰의 반응이 황당합니다. 미나코가 지갑만 가지고 나갔다면 며칠 내로 돌아올 거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자 집으로 돌아온 군희 씨는 미나코의 행적을 직접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미나코가 이제 대입재수학원에 등록하기로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6일에 등록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군희 씨가 이 학원 등록비로 50만 엔을 현금으로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확인해 봤는데 50만 엔이 아닌 47만 엔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50만 엔을 넣어놨는데. 그리고 여기에 미나코가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3만 엔 빌렸어요. 제 통장에서 가져가 주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미나코가 10엔짜리 동전을 모으던 통이 있었는데 이게 다 비워져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엄마가 이제 미나코 방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져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나코의 행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쓰레기통 안에서 작게 찢어놓은 종이를 발견해요. 이 조각을 이제 다 모아서 맞춰봤는데 이게 영수증이었어요. 집에서 전철로 1시간 넘게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니가타현의 매점에서 여권 사진을 촬영하고 받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엄마는 미나코가 어디로 여행을 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딸은 여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영수증이 찢어진 채 이 딸의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군희 씨는 니가타 현청에 가서 딸의 여권 발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요. 실제로 실종 전인 3월에 미나코가 여권을 신청했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나코가 1998년 당시에 18살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보호자의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살펴봤더니 이 여권 신청서에 있는 보호자에 대한 내용도 미나코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보호자인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미나코가 자주 가던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용카드를 만들려고 이제 엄마 보험증을 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사용을 했던 거죠. 엄마의 보험증을 이용해서 여권 신청서에 보호자에 대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필적이 미나코 본인의 것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나코가 여권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나서 군희 씨는 니가타 공항과 여행사에 일일이 연락을 돌려요. 그리고 미나코가 4월 7일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와 일주일 후인 14일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항공권을 예약한 날이 여권을 발급받았던 4월 3일이었어요. 아마도 여권이 나오자마자 항공권을 예약한 걸로 보여요. 이걸 엄마가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가서 보여줬는데 그제야 경찰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미나코의 실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돼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미나코가 대한항공의 항공편으로 서울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해요. 당시에 항공권 예약을 받았던 여행사 직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약을 했던 사람이 한 20대 중반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한 편이었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항공권을 원했었다. 당장 내일도 상관없다면서 되게 급해 보였다라는 거죠. 원래는 예약자가 편도 항공권을 원했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결국 왕복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호텔 예약은 필요 없다는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항공권을 공항에서 직접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여행사 직원은 전화를 한 사람이 해외여행에 되게 익숙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출국 당일인 4월 7일 미나코에게 항공권을 발급해준 항공사 직원도 이 발권을 하던 미나코의 행동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미나코는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우리나라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경찰은 입국 이후의 미나코의 행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일단은 항공권을 왕복으로 발행했잖아요. 그래놓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탑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한국에서의 행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1999년 12월이 됩니다. 벌써 1년이 넘었죠. 한국 경찰도 엄마 군희 씨의 수사 의뢰를 받고 미나코를 찾기 위한 실종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요. 결국 2005년 미나코 실종 사건은 미제로 종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미나코의 행보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납득이 가지 않는 면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는 이 미나코의 실종에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권 발급에 대한 의혹이에요. 좀 노멀하게 가자면 미나코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나가오카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면 돼요. 근데 굳이 니가타현까지 가서 여권을 발급받았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불편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니가타현 현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본인이 살던 출장소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발급이 일주일 정도 빨랐던 거예요. 그러면 여권을 빨리 발급받고 싶어서 일부러 니가타현까지 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발급받으면 아는 사람한테 좀 목격이 될까 봐 일부러 먼 곳으로 간 걸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정황들을 좀 떠올려 보면 미나코는 여권이 나오자마자 바로 항공권 예약을 했었어요. 최대한 빠른 항공권을 원했었고요. 이런 걸 보면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기 위해서 니가타현 현청까지 간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자, 두 번째 의혹입니다. 자, 미나코 나이가 18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해외여행의 경험이나 혼자 여행한 경험이 없었는데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을 할 때 그녀가 보여줬다는 태도가 되게 능숙하고도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걸 떠나서 평소에 성격도 되게 조용하고 소심했다고 하는데 엄마한테 말도 없이 혼자서 해외여행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였고요. 그런데 그녀의 출국을 도왔다던 이 여행사와 항공사 직원 모두는 미나코의 행동에서 해외여행에 익숙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과연 예약과 발권을 한 사람이 미나코 본인이 맞는 걸까? 그런 의문도 들죠. 게다가 항공권을 니가타현 공항에서 직접 받겠다고 했는데 이걸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 여행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했다. 20대 중반처럼 보였다. 라고 했는데 실제 미나코 목소리는 허스키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자, 세 번째 의혹입니다. 복장에 대한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복장에 대한 의혹. 미나코는 평소에 점퍼 차림의 편한 복장을 좋아했어요. 실종 당시에도 남색 점퍼에 체크무늬 모자를 썼을 겁니다. 자주 입던 거기도 하고 그날 집에 이런 옷과 모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목격담에 따르면 표를 발권하고 비행기를 탄 여성이 되게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대요. 옷을 챙겨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옷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자, 여기서도 결국에는 정말 출국한 사람이 미나코가 맞냐라는 의문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미나코가 엄마가 준비해둔 등록비에서 3만 엔을 가져갔던 것도 의문입니다. 저금통에 모아둔 이 10엔짜리 동전들을 챙겨갔었죠. 이 두 개를 합쳐봐야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나코 개인 통장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가져간 지갑 속에는 현금이 많지도 않았을 거고요. 용돈을 받아서 쓰던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한국행 왕복 항공권 비용은 48,000엔이에요. 일단은 가장 먼저 미나코가 살고 있었던 이 나가오카에서 니가타현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 그리고 한국에서 쓸 체류비를 생각을 해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항공권을 발행하고 한국까지 가서 일주일을 머무를 생각을 했을까요? 비상금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 가출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일탈이었다면 학원 등록비 50만 엔을 다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미나코는 3만 엔밖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부족한 돈을 지원해주고 뭔가 예약과 이동을 도와준 조력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이런 상황에선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시 비행기 안에서 그녀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나코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고 되게 화려한 그 블라우스만 기억을 했어요. 이 목격자는 나중에 탑승구 출구에서 그 화려한 복장을 했던 승객이 어떤 할머니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내용을 조사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조력자의 존재가 언급됐었던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 그냥 목격담이에요.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04년에 미나코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유력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나코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이제 입국 카드를 작성했던 거예요. 엄마 구니 씨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미나코의 필적과도 일치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미나코가 썼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도 충분하잖아요. 누군가 마음먹고 그녀를 해치려고 했다면 사실 이것조차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입국 카드에는 입국 후에 어디에서 머무르는지, 호텔이나 숙소의 주소를 쓰는 란이 있어요. 미나코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에는 이 부분에 물결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물결 표시가 트랜십을 의미하고 이곳이 도착지가 아니라 잠시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나코가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간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나코의 실종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보니 이제 납북 의혹이 제기가 돼요. 실제로 납북 의혹이 있는 일본인 실종자가 여러 명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1991년에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납북 피해자에 대한 사실 여부를 북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했었죠. 자, 근데 미나코는 1998년에 실종된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 텐데 추가적으로 굳이 일본인을 또 납북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납북은 보통 이제 북한과 가까운 중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이건 되게 복잡하고 위험한 방식이잖아요. 이런 걸 사용했겠느냐. 그래서 납북 의혹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제3국으로 간 흔적도 찾지 못했지만 한국에서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미스터리하죠. 2003년 미나코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그녀는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일명 특정 실종자가 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실종될 때까지 엄마의 기억 속에 미나코는 가출에 대한 낌새나 태도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실종 전에는 이제 뜨개질을 하면서 빨간 목도리를 떴는데 실 떨어지면 엄마랑 같이 사러 가자,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 그리고 실종 전날에는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져갈 그 수업 교재를 늦은 밤까지 같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입제수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즐겨 찾던 도서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랑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딸이 왜 사라졌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더 애가 탔고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군희 씨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요. 그래도 엄마는 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셨는데요. 직업을 포기하고 계속 일본과 한국을 오고 가요. 한국 경찰을 만나고 이제 언론사하고 접촉을 하면서 미나코의 실종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곳곳에 딸을 찾는 전단지를 붙이고 나눠주면서 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죠. 군희 씨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돌아올 딸을 위해서 이사도 가지 않았고요. 딸을 찾으려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2008년에는 고려대 어학당에서 한 달간 한국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딸이 실종된 4월 7일이 되면 하루 종일 공항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관광객들에게 딸의 실종 전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군희 씨가 이제 딸을 찾으려고 한국에 올 때마다 도와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인 김명자 씨예요. 두 사람은 김명자 씨가 일 문제로 나가오카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사이인데요. 군희 씨의 사연을 알게 된 김 씨가 똑같이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군희 씨의 괴로움에 공감한다면서 군희 씨를 정말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군희 씨는 1999년 이후로 매년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처음 입국했을 때는 무작정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갔대요. 당시 이제 한국어를 못하니까 관광 가이드한테 부탁을 해서 어렵게 갔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김명자 씨의 도움으로 종로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했고 미나코의 실종 신고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폴을 통해 미나코가 사용하고 있던 물건들에서 채취된 지문이 공유가 되게 됐고요. 종로경찰서에서 군희 씨의 DNA도 채취를 했죠. 한국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군희 씨도 여기저기에 수색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미나코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희 씨는 2019년 2월 23일에 김명자 씨의 아이디어로 KBS 노래가 좋다라는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이 방송에서 딸의 실종 전단을 화면에 띄우고 딸이 사라질 때의 모습과 실종 상황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한국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볼 때마다 모두 다 잃어버린 딸 같아서 눈물이 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실종된 지도 올해로 25년이 됐는데요. 지금도 매년 딸의 생일마다 편지와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80세가 되셨어요. 딸을 찾기에는 이제 예전처럼 하기에는 체력의 한계를 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오면 혹시나 길을 걷다가 우연이라도 딸과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모든 일정을 되도록 걸어서 소화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원고 뒷부분을 정리하면서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 감정이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도 전부를 다 공감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건 상상만으로도 되게 숨막히고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25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애교 많던 그 둘째 딸을 찾고 기다리는 데 쓰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채 살아가시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래요. 과연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젠 정말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도 어머니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짐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1998년 일본에서 발생한 나카무라 미나코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사건 다루신 분들 계시는데 보통 이제 해외 사건이 한국까지 전해졌다는 게 그만큼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너무 미스터리하고 대체 미나코가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어떤 일을 겪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것부터가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사건이에요. 평소하고 너무 다른 평소에 이 아이, 엄마가 기억하는 이 아이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일본에는 지금 이렇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나카무라 미나코를 찾는 모임이 결성되어 있어요. 블로그가 지금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미나코가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남긴 글 그리고 관련 기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사진 더 보여드리자면 2019년이 실종된 미나코가 40세를 맞이하는 해였어요. 종로경찰서에서 이 구니 씨와 이 미나코의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40세가 되었을 이 미나코의 합성 사진을 이제 예상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제일 오른쪽 사진이 아마 가장 비슷한 모습일 거라고 해요. 사실 너무 오래된 사건,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듣고 흘려버리는 것보다 이게 사실 실종사건 가족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같이 공감을 해주고 또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